네, 롯데그룹이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 롯데케미칼은 여수 2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롯데렌탈을 매물로 내놓았죠.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놓았는데 사설 정보지를 통해 퍼지는 공중분해설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중호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롯데그룹이 얼마 전 대규모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위기설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 사설 정보지입니다. 롯데그룹이 뭐 공중 분해될 거다 이런 정보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포되면서 지금 롯데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선 그 내용을 좀 먼저 알아보고 롯데그룹의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박중훈 대표님. 네. 롯데그룹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설 정보지, 우리가 뭐 지라시라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우선 이제 일지를 보면 네. 시작은 지난달 11월 16일쯤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때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라시 네. 이로 주가 폭락이 일어나서 롯데가 사실 물건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주말에 예. 그 주말 20일, 21일쯤에 이게 좀 정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네. 롯데 그 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가 연대보증으로 롯데케미칼이 지명타를 입은 데다가 네. 롯데케미칼이 21일에 회사채가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또 팩트가 터지면서 네. 12월 초에 롯데그룹이 지급 유예, 즉 모라토리움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고. 모라토리움에 빠진다. 지급 유예. 당시 지라시 동거는 부채가 39조를 갚아야 된다. 35조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이렇게 되면 전체 직원의 50%의 장을 감원까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소문의 핵심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설 정보지의 핵심 네. 내용이었다. 그 뒤로 이제 27일 날 롯데케미칼이 2조 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은행권에 네. 보증을 추가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28일 그 다음 날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자, 이 사설 정보지의 내용, 경찰이 롯데그룹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건데 우선 사설 정보지에 나온 요 내용이 나중에 롯데그룹 전체를 설명하기 앞서서 정말 조금 너무 과장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산이나 예. 실적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과장된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좀 뉴스에 매일 보도되는 게 경제가 안 좋다, 네. 내년에도 어렵다. 예. 그리고 또 SNS 같은 데는 더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경제 위기설, 굉장히 좀 국민들이 불안하고 경제 불확실에 대해서 좀 예측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공포 상황이죠. 공포감을. 예. 근데 갑자기 그 롯데그룹 재기 6기의 롯데그룹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땅 터지니까 네. 트리거를 빵 쏘듯이 어. 이게 그냥 뭐 뚝 무너지듯이 뭔가 그 생각보다 좀 세게 확 분위기를 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롯데그룹은 이게 악성 루머다,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 떠도는 신빙성 없는 정보들 때문에 명예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 지라시라고 하는 사설 정보지가 증권가에서는 늘 유포가 되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전하고 그러는데 무슨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이게 신용훼손죄입니다. 신용훼손? 예, 경제적인 평가라든지 예. 직업 능력 혹은 직업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법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제 연계가 되면 이 신용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거죠. 예. 예. 사실은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것도 약한 거죠. 왜냐하면 예. 그 루머가 돌고 그 다음 날 바로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가까이 날아갔거든요. 시가총액이.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한 그 신용 복구를 위해서 예. 지금 당장 그 부채 비율 이런 걸 떨어뜨리려면 롯데그룹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롯데그룹은 자산이 139조고 예. 그리고 부동산 자산만 56조고 현금성 자산도 15조 6천억인데 충분히 지불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업들이 보통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때 최저가로 신고를 합니다.
최저가로 세금을 적게 내야 되니까요. 네. 롯데그룹은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롯데그룹은 아마 부동산 감정 재평가를 할 겁니다. 아, 자산 재평가를. 네, 그러면 이 자산이 올라가겠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부채 비율은 떨어지지만 예. 상대적으로 세금은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 자산 규모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어쨌든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 룸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명예 신용훼손죄인데 과연 이게 뭔가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테고 인과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 뭐가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쉽지는 겁니다. 않을 수도 있으면 이 룸이라는 게 예. 출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롯데그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롯데그룹 전체로 보면 자 지금 그룹은 어렵다. 네. 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예. 아무래도 미리 이미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찌라시가 굉장히 좀 더 확실하게 뭔가 좀 이슈를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롯데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렇게 롯데그룹은 좀 어려워졌습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뭐 경영학자 입장에서 롯데그룹이 2015년에 예. 그 내부적으로 형제 간 경영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또 있었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신동빈 회장님께서 또 구속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혼란기잖아요.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뭔가 그 미래 기업 미래에 대한 그 실적과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먼저 이 회사를 지키겠다, 내가 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판단 미스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투자하고 매각을 여러 개 이루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정확하게 좀 했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시기를 좀 가만히 또 분석을 해보면은 예.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전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싸움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혼란한 시점이었어요. 예. 또 하나는 또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커머스 유통이 굉장히 성장하다 보니까 이 유통 쪽 그 사업 분야도 방향을 좀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이런 형제의 난과 이런 구속 때문에 좀 타이밍을 좀 놓쳐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크게 보면 2015년대 시작된 형제의 난, 네. 신동주, 신동빈 간 형제의 난과 그 위에 이어지는 M&A에서 큰 성과를 못 낸 점, 그리고 유통의 대변혁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 점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력사인 롯데케미칼이잖아요. 네. 이게. 롯데케미칼이 어려워진 것, 뭐 석유화학이니까 이건 또 중국 때문입니까? 롯데케미칼. 그렇죠. 결론은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이죠. 요즘 업황에서 가장 어려운 업황 중에 하나가 물론 이렇게 있겠지만 철강하고 케미칼이거든요. 절강과 화학. 네. 네. 공통점은 중국발 공급 과잉입니다. 예. 그런데 철강도 어렵지만 사실은 케미칼 부분이 훨씬 어려워요. 예. 국내 대표적인 케미칼 회사가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예. 그리고 하나케미칼, 하나솔루션 정도가 있는데 예. 이 3사 중에서 케미칼 쪽에 우리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게 에틸렌하고 나프타예요. 예. 이제 기초화학인데 이 기초화학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롯데케미칼입니다. 아, 롯데케미칼이 매출 60% 정도 돼요. 60%. 특히 에틸렌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기준으로 톤당 300불 이상이 돼야 BEP를 넘겨요. 손익분기점 300불인데 지금 뭐 절반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장을 지금 셧다운 시킨 예, 상태고 여수 2공장 가동을 지금 중단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 지금 중국발의 공급 과잉으로 굉장히 아사 직전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이 기초화학 소재인 에틸렌과 나프타의 공장이 추가적으로 계속 준공 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새로 특히 짓고 이제 있어요? 아랍 쪽에 중동에 아람코가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석유를 자기가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추가적으로 이 케미칼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야. 예,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 가격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에 지금 LG화학은 이미 나프타 공장을 매각 시도하고 있고요. 아마 롯데케미칼도 이 에틸렌 공장은 추가적으로 생산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막는 길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굉장히 케미칼이 안 좋은데 이유가 중국인데 중국보다 더 센 중동에서 또 공급이 그렇죠. 시작될 수도 있다. 근데 철강과 케미칼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는 네.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설비제이기 때문에. 설비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 앞으로도 미래도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케미칼의 지금 문제, 주력이 지금 주력 중에 하나 케미칼이고 또 하나의 주력이 롯데 쇼핑, 뭐 유통이 롯데의 어떤 근본이었으니까 네. 유통은 지금 재무 상태라든지 네. 그동안의 경쟁력을 어떻게 좀 굉장히 약화됐는지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 롯데가 사실은 유통에 상당히 좀 애를 좀 쓰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온오프라인을 모두 통합해서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 최대 유통기업을 꿈꿨었습니다. 전 세계 유통, 세계 예. 최대 유통기업 네. 꿈꾸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M&A를 시작했죠. 예. 그래서 뭐 우리 홈쇼핑을 인수했고 다음에 가전양판점인 하이마트 하이마트, 그리고 또 가구 전문점인 한샘. 한샘도 이제 최근에 또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까지도 또 인수했다가 지금 최종 인수 대리만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커머스로 간 건 좀 확실하잖아요. 예, 대세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지금 롯데 쇼핑은 대부분 다 오프라인 유통이에요. 근데 오프라인 유통에도 지금 괜찮은 거는 양화가 돼서 백화점이나 이제 편의점이 잘 되고 있는데 롯데에서는 지금 백화점 정도만 좀 잘 되고 있고 예. 편의점은 이제 세븐일레븐이 좀 부진하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롯데 쇼핑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큰 전략을 짤 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랑 유통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좀 예측을 못한 게 좀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변신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비단 롯데만의 이런 패착은 아니죠. 맞습니다. 어. 그 유통 대기업 중에 롯데뿐만 아니라 신세계도 사실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뭔가 이런 그 비즈니스 방식이 좀 다른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는 그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요 뭔가 제품을 싸게 아니면 좋은 공간에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데 온라인은 플랫폼 비즈니스다 보니까 고객을 모으고 그리고 많이 상품을 많이 모아서 네. 유입해서 여기서 모아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의 차이를 좀 더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롯데 쇼핑도 지금 뭐 적자 상태입니까? 아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은 아닌데 뭐 온라인 발표는 아닌데 롯데 예. 오는 적자죠. 아 롯데오는 뭐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를 못 보는 네, 거죠. 롯데 케미칼은 지금 재무 상태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롯데케미칼은 지금 5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5분기 이게 연속 롯데케미칼이 제일 좋았을 때가 2021년도였는데 예. 이때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을 냈거든요. 1조 5천억. 우리가 롯데그룹을 일반인들이 알 때는 롯데는 뭐 쇼핑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롯데 이미 쇼핑. 2020년부터 롯데그룹은 이제 신동빈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롯데는 크게 이제 식품, 유통, 케미칼인데 케미칼 부분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선 게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데그룹을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진규코 회장이 롯데그룹을 만들 때만 해도 식품하고 유통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을 성장시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차입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식품 유통 쪽이 특징이 사업이 이 케미칼과 다르게 투자 대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금 유동성이. 그렇겠죠. 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아시다시피 1985년도에 한국에 들어올 때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기업으로 상무로 입사를 했어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전신에. 신동빈 회장은 원래 출신이 노무라증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 출신의 케미칼 사업을 시작했던 분이었으니까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고 싶었겠죠. 그래서 케미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케미칼을 키워서 종합 그룹으로 육성하겠다는 꿈이 그렇죠. 있었겠죠. 두 가지죠. 종합 그룹과 B2C에서 B2B로도 가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식품과 유통은 글로벌 진출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케미칼로 가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룹의 구조를 2015년 형제난 이후에 바꾸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식품 유통과 달리 케미칼과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사업은 투자 대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타이밍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롯데그룹의 적응이 지금 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예. 바이오라든지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짠 상태였죠. 예. 그게 2021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계속 잘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후에 2022년도부터 예. 2022년도에 영업 적자 7,626억. 케미칼. 예. 그렇죠. 롯데케미칼이 2023년도에 마이너스 3,477억. 올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얼마냐 하면 6,600억 적자입니다. 예. 누적 적자가. 아마 올해도 7천억은 넘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롯데케미칼은 5분기 연속 적자라서 그러네요. 이번에 루머의 원인이 됐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에 아까 방아쇠라고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이 롯데케미칼인데 그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채를 산 채권자들이 나 계속 갖고 싶지 않아. 빨리 미리 사달라고 롯데케미칼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지금 생겼다면서요. 그게 롯데케미칼이 워낙 빚이 많고 이자를 내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중요한 그 회의가 19일로 잡혔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9일 회의에서. 뭐 어쨌든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 뭐 어쨌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당장 그 위기가 있지만은 롯데 쪽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내놨죠. 예.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롯데 월드타워를. 네, 어떻게 보면 롯데의 뭔가 자부심 이런 걸 내놓겠다고 한 거 보니까는 롯데에서도 이번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룹 차원의 대응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채권단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주주들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그 얼마나 좀 불안하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 신뢰도를 빨리 올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롯데에서 뭔가 좀 파격적인 제안 또는 행동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유포자 검거 등을 통해서 뭔가 빨리 그 회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은 거는 상당한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이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채권자들이 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면 신용이 좀 올라가니까 그러면 빚 갚으라고 안 할게 좀 기다려줄게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 나올까요? 채권자들? 우선 약속은 위반한 건 사실이죠. 약속 위반. 그 약속 위반이 뭐냐면 롯데케미칼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네. 에비타 기준 5배를 유지했을 때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 이자보다 5배 많아야 네, 된다. 5배를 유지를 했을 때 그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데 지금 3분 기준으로 4.3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는 추가 담보를 하든지 이자를 높이든지 갚든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롯데그룹에서는 좀 파격적으로 롯데타워 상징은 롯데타워 월드타워를 담보로 잡힌 건데 네. 이걸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한계가 있다. 네, 왜냐하면 왜요? 현재 그 주요 계열사 유동 부채를 보면 예. 롯데쇼핑이 11조 300억이에요. 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롯데케미칼이 8조 6천억입니다. 빚이 네, 유동 부채가요. 유동 부채가 호텔 롯데가 5조예요. 예. 이렇게 합치면 거의 25조 정도 예. 주요 결사가 이렇기 때문에 아마 롯데그룹에서는 이런 이 정도 부채면 당분간은 그 담보를 통해서 순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핵심 계열사, 알짜 계열사 매각 예.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서 부채 비율 하향. 하양. 어쨌든 이자 비용을 낮춰야 되거든요. 예. 지금 롯데쇼핑도 보면 이익은 나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매년 이자 비용을 얼마 내냐면 작년에 6천억을 냈어요. 이자만. 야, 정말 그리고 올 상반기에 3천억을 냈거든요. 올해도 6천억을 낼 것 같아요. 이자 비용을 내고 나면 단기 순이익 적자입니다. 그러네요. 영업이익은 흑자 나더라도. 잠깐만요. 이 아까 롯데케미칼의 이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롯데 지주가 이제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롯데 월드타워는 롯데 지주 자산이잖아요. 지주 자산이죠. 혹시 롯데 지주 주주들은 별 불만 없어요? 불만이 있겠죠. 뭐 지주의 주주들은.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라서 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뭐 표출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주주총회 때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알짜 계열사들 매각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롯데그룹이 롯데 렌탈을 지금 내놓은 거죠. 롯데 네, 렌탈이 네, 굉장히 값어치가 좀 나가는 회사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롯데렌탈이 우리나라 렌탈 시장의 1등 회사고요. 예. 근데 이렇게 알짜 회사를 참 내놨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네. 롯데에서도 뭔가 좀 위급하고 다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한편으로는 좀 수치상으로 보면 좀 안심이 되지만 예. 당장의 위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또 행동을 또 보면은 뭔가 또 의구심이 갖는 점도 있습니다. 롯데 렌탈이 가격을
이게 롯데렌탈이 매각을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좀 매각하려고 전에도 했었나요? 아니면? 그렇죠. 이미 롯데카드도 뭐 MBK 매각을 했고요. 아 롯데카드. 예, 이미 롯데카드는 롯데 계열사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매각을 한 상태죠. 어. 롯데그룹이 금융 계열사를 하나씩 매각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롯데렌트카 다음은 지금 뭐 시장에 떠도는 얘기는 롯데캐피탈도 지금 달도 지금 매물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롯데그룹은 어쨌든 금융 계열사는 어느 정도 등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알짜 계열사를 통해서 어쨌든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예. 롯데캐피탈도 가능성이 있다. 매각 가능성. 근데 롯데렌탈은 대략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할 지금 수 SK 렌트카가 한 8천억 정도 지금 거래 까고 돼 있는데 SK 2배 렌트카가? 정도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1조 6천억, 뭐 1조 5천억 정도의 시장 가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현금 유동성이 다 들어오는 경영권 건 포함해서, 아니겠죠.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예. 그 정도 매각가를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짜 계열사 매각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롯데그룹이 어려워진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이종훈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M&A를 적극적으로 조금 하는 과정에 약간 좀 무리가 있었다 얘기인데 M&A 그동안 새 사업을 위해서 한 노력 중에서 조금 성과를 못 내거나 결과적으로 좀 실패다, 경영 잘못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가전 양판점 이제 하이마트라든가 하이마트 인수, 예, 네. 그리고 또 한샘도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샘 인수, 예,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형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체험 매장은 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애매한 규모의 점포가 지금 롯데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백화점도 많고 마트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한샘까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돌파구가 예. 오프라인의 유통에 대한 돌파구는 어쨌든 체험 리테일이니까요. 체험형 네. 매장. 아니면 아예 작은 편의점을 많이 접근성을 높이든지 해야 되는데 예. 롯데는 좀 신세계랑 좀 다르게 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점포가. 아 지역에. 네네. 그래서 방금 앞서 우리 박 대표님 말씀처럼 이 자산을 좀 부동산이 많잖아요 지금 점포가. 그럼 이걸 빨리 매각해서 현금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게 저는 그 이번 위기 타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위기 타개. 사실 이제 롯데가 지금 현재 비용 절감,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서 위기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들어보고요. 최근에 또 대규모 인사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하니까 정말 대규모 인사였네요. 그룹이 좀 어렵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 박 대표님은 이걸 어떻게 인사 보셨습니까? 뭔가 좀 혁신적인 어떤 조치로 봅니까? 굉장히 그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봐야죠. 롯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큰 군이 식품, 유통, 예. 케미칼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제 이번에 손을 댄 가장 큰 곳이 케미칼 부분입니다. 케미칼 관련 계열사가 13개예요. 13개인데 그중에서 롯데 알루미늄, 예. 롯데 머티리얼즈, LC USA 세 개 계열사 대표는 지난해 바꿨기 때문에 유임을 시키고 나머지 10개 계열사, 롯데 케미칼을 포함해서 10개 계열사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 수장이 이제 롯데 케미칼이죠. 롯데 케미칼에 이번에 앉은 분이 이영준 아마 대표일 텐데. 예. 케미칼. 네. 이전 대표이사가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만에 교체. 이분은 스스로 사임한 걸로 지금 뭐 언론 이야기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이제 M&A 이야기 나왔는데 예. 저는 롯데그룹의 경영 스타일 중에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 너무 늦다입니다. 너무 늦게 되어. 그거는 저는 롯데가 유통식품을 할 때 비슷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봐요. 롯데 식품 유통의 특징은 뭐냐면 히트 상품을 절대 먼저 내놓지 않습니다. 먼저 내놓잖아요. 다른 식품 계열사가 히트 상품을 내놓으면 자기들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 내놔도 항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저는 그 경영 스타일이 다른 계열사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사업도 보면 가장 늦게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가 2차 전지죠.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스가 2차 인수해서. 전지인데 가장 늦게 뛰어드는데 가장 늦게 뛰어들면 단점이 있어요. 안전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를 2조 4천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현재 시장 가격이 8천억입니다. 호호. 네. 적자가 그러니까 이런 롯데그룹의 그 경영 스타일은 다른 곳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일진 머티리얼 살 때도 외부 차입금으로 해서 결국 케미칼의 빚이 드러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롯데케미칼 수장으로 지금 이 대표 이전에 예. 그 사임을 했던 이유가
자기가 M&A 책임을 지고 나간다 이야기했거든요. M&A 책임을 예. 지고.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다시 돌아오면 예. 가장 큰 폭의 인사는 역시 롯데케미칼이었고 케미칼이다. 또 롯데그룹이 또 안 좋은 쪽이 하나가 예. 롯데 호텔 쪽입니다. 호텔. 롯데 쪽이에요. 면세점 면세점 사업이 적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대규모 인사 이동을 해서 전체 58개 계열사 중에서 33%의 수장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특단의 조치로 봐야죠. 네. 다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신유열 롯데주주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좀 더 네. 이 위기를 좀 돌파하라 뭐 이런 건가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롯데그룹이 위기이고 이 정도의 대규모 물갈이 그리고 임원의 30% 가까이를 또 정리를 했어요. 네. 승진 잔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참사죠. 인사 네. 참사인데 대참사인데. 이제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남이라고 해서 그 신유열 전무를 전무 단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유열 전무는 예. 2020년에 롯데그룹에 일단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22년도에 롯데 일본의 캐피탈에 상무부로 들어왔다가 1년 만에 상무 달고요. 상무단지 1년 만에 전무 달았고요. 네. 전무단지 1년 만에 이번에 부사장 달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어려운 사정을 조금 뭔가 좀 책임지고 극복하라는 조금 임무가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유열 전무가 미래 전략 쪽에 갈 때만 해도 그 미션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인 바이오 쪽을 책임져라. 바이오. 예, 그리고 헬스케어 쪽을 책임졌는데 이 두 가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겠죠. 제열사를 좀 매각하고 여러 가지 담보 보강을 하는데 경쟁력을 제대로 회복할 수 과연 있을지 그런 방법은 롯데가 뭐 찌라시 단속을 넘어서서 재계 6위 그룹으로서 좀 부쩍 설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어떤 계획 이런 건 뭐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이 분위기를 타서 그 알짜 계열사를 빠르게 처분하거나 알짜 계열사 빠르게 그런 건 처분하고. 좀 반대고요. 아, 반대한다? 예, 좀 그런 것보다는 대려 좀 이 차분히 좀 미래 뭐 10년, 20년 좀 두고 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은 여기에 이제 근본이니까 이번에 그 사장으로 된 이제 이영준 대표는 그 범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링 예, 플라스틱. 예, 그래서 예. 조선업처럼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듯이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쪽에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케미칼이 이제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예. 유통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를 시작으로 마트, 백화점, 편의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뭐 다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롯데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착공을 했는데 예. 영국의 그 오카드 그룹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예. 그 온라인 풀필먼트 물류창고를 오픈합니다. 이제 물류창고? 예, 착공을 네. 해서 예. 그래서 어. 지금 쿠팡이나 네이버가 지금 풀필먼트를 통해서 빠른 배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선식품이나 이런 데서 확실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롯데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커머스로 좀 전환을 좀 하는 거를 한다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좀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 열풍으로 식품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 그렇죠. 그죠? 수출도 잘 되고 네. 뭐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많은데 롯데가 식품 기업인데 롯데 식품 중에 잘 됐다는 식품이 없어요 지금 네. 수출이 잘 돼서 저는 굉장히 전 이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식품이 잘 키워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기회를 좀 살리지 네. 못했네요. 식품 쪽에서 다른 부분은 조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경상화시키고 식품 쪽에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위기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개민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